여러분, 빌딩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임차인에게서 나오죠. 그런데 많은 건물주분들이 임차인이 떠나는 걸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이탈을 막는 게 비용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현명한 전략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는 말입니다. 임차인의 이탈은 그냥 받아들여야 할 운명? 아니죠. 적극적인 전략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그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모든 해답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내용은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자산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죠.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전문가의 총찰을 통해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전략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적, 바로 공실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임차인들은 왜 우리 건물을 떠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임차인 이탈, 영어로는 테넌트 턴오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건물에 있던 임차인이 계약 끝내고 나가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요? 바로 빈 사무실 생기고 그거 채우려고 마케팅 비용 들고 수입은 들쭉날쭉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꽤 뼈아픈 문제입니다. 여기서 김용남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십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원인들을 딱 두 가지로 명쾌하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달린 내부 요인. 그리고 둘째, 우리가 바꿀 순 없지만 정말 현명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외부 요인. 이렇게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100%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영역부터 파고들어 보죠.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임대인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요인들. 성공적인 자산 관리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건물에 딱히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임대료만 덜컥 올리는 거, 아니면 냉난방이 시원찮거나 청소, 보안 같은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는 경우, 또 임차인 사업이 잘 돼서 좀 넓히고 싶거나 반대로 좀 줄여야 할 때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해주는 거죠. 계약 조건이 너무 빡빡하거나, 그리고 건물주 바뀌었다고 서비스질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임차인들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상이몽을 보여주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무실 왜 이렇게 더워? 하는 불만인데, 임대인 눈에는 아이고 저거 수리비 또 깨지겠네 하는 비용 문제로 보이는 거죠. 임차인은 계약이 너무 빡빡해 하는데, 임대인은 이거 다 표손계약서인데 뭐가 문제지?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생각의 차이, 이 간극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있죠. 바로 외부 요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꿀 순 없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과 입지의 변화. 주변에 막 더 좋고 삐까번쩍한 경쟁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잘 나가던 상권이 저쪽으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경제와 산업의 역풍. 이건 경기 침체나 특정 산업이 어려워지는 거대한 흐름이라 개인이 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핵심이에요. 경제를 통제할 순 없지만 우리의 대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탓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바로 해결책,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남 대표가 제시하는 임차인을 꽉 붙잡는 7가지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바로 이 7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실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올릴 때 가치도 함께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제적인 시설 관리, 유연한 계약,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합리적인 계약 조건, 건물주가 바뀌어도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임차인을 돕는 것까지,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전략,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임대료를 올리려거든 임차인이 이 정도는 낼만 하지 하고 느낄 수 있는 가치를
반드시 함께 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임대료만 5% 올리면 임차인 만족도는 뚝 떨어지고 공실 위험만 커지죠. 그런데 똑같이 5%를 올리면서 로비를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돈은 좀 더 들겠죠. 하지만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임대 유지율도 높아지고 자산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7가지 구체적인 해결책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실행으로 옮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앞에서 말한 그 7가지 전략들, 시장 분석하고 임차인이랑 소통하고 시설 관리하고 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들을 정말 직접 다 하실 건가요? 솔직히 이건 거의 사업체를 하나 더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김용남 대표님이 강조하는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전문적인 자산 관리에 쓰는 돈은요,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건물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 자산 관리 회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7가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주는 프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서 선제적으로 시설 관리하고 시장 분석해서 보고해주고 임차인 관계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지불하는 자산관리 수수료, 이게 단순한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임차인 이탈은 막고 건물 가치는 계속해서 높여서 결국엔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가장 스마트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 이건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건물의 가치와 수익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내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의 사업이 잘 되는 게 곧 건물주인 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이 철학,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의 시작입니다.